어색하다. 카메라 앞은 참 오랜만이군요. 그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의가 없나? 오랜만에 촬영인데? 이렇게 화장이라도 좀 해야 되나? 저 점 좀 뺐어요. 이 점은 놔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부 거스모폴리탄 프리아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그래서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때까지 근황, 부모님도 잘 모르는 저희 근황 완전 숨어 지냈거든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공유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죠, 제가. 정확히 말하자면 도망쳤죠, 현실로부터. 일단은 좁은 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갑자기 제가 올 초에 유튜브 브랜딩 컨설팅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 촬영했던 영상이 역주행을 하면서 하루에 조롱 댓글이 정말 너무 많이 달렸었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다가 이게 가면 갈수록 수위가 센 댓글들이 막 달리니까 아예 그냥 알람도 꺼버리고 댓글 확인을 참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댓글 보면서 가짠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떤 주제 가지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살면서 이룬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고요. 네. 경험상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잠시 대중으로부터 좀 잊혀질 권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렸고, 안 그래도 그 댓글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갑자기 제 킬러 컨텐츠가 연령 제한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가 이제 내적으로 뭔가 그런 결핍이나 자기 비하적 발언을 하는 컨텐츠들은 연령 제한에 걸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연예인들이나 잡을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를 싫어해가지고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을 덤덤하게 담았을 뿐인데 그냥 예전에 뚱뚱했던 내 자신이 너무 싫었고 그게 어땠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 좋은 컨텐츠가 연령 제한에 걸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연령 제한을 풀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덜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기획하는데 자그마치 2달이 걸렸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생각하지 않고 만든 부분이 없거든요. 기획만 1달, 촬영만 5번, 수정만 14번씩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만든 컨텐츠라 수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연령 제한에 이제 수익 창출도 못하는 상태로 놔뒀는데, 그냥 저는 많이 회의적이었어요,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미디어에서 다루는 다이어트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제야 조금 이해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콘텐츠는 연령 제한에 걸릴 게 정말 전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의기소침해졌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여튼 그런 일들이 좀 연달아 있었고, 집 문제가 제일 컸죠, 사실. 집 공개를 딱히 안 했었잖아요. 이사할 타이밍을 잘못 잡았었어요. 연장을 할 때쯤에 이제 딱 퇴사를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모아놓은 돈도 한 개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2년을 더 그 작은 집에서 버티게 되었는데, 계약이 11월까지인데 정말 너무 못 버티겠는 거예요. 서울, 경기 그냥 집이 다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아무리 부동산 공부를 하고 해봐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예산 안에 맞는 집이. 그래서 진짜 대구로 내려가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찰나에 진짜 기적같이 집 한 개가 나타나가지고 다행히 수도권 살이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디데이가 이사 뒤 68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디데이가 딱 잡혀 있으면 사람이 더 미치거든요, 사실. 그 좁은 집에서 더 이상 하루 종일 짱 박혀가지고 창문도 못 열었거든요, 예전 집이. 그 요만큼 열리는 그거 아시려나? 밀어서?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그리고 그 작은 집에 거의 자그마치 4년을 살았으니까 발 디딜 틈도 없지. 그냥 사람이 정말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산송장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한 24, 30일 정도 남았나? H스타일리스트 활동 같이 한 재권이라는 친구가 마라톤을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목표가 생겨가지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10km 마라톤이었는데 제가 뛰는 건 되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km를 거의 1시간 안에 뛰어야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시간대가 잘 안 나오던데 싶어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거의 15에서 20km씩 뛰었어요. 그러다가 발이 찢어지게 됩니다. 네, 발에 좀 심각하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병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걷지를 잘 못했어요. 굳이 뭐 스토리나 이런 데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걷지도 못해, 운동도 못해, 집도 족같아 막 하니까 그냥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일은 해야 되겠는데 잡히지도 않고 손에. 그래서 본가에 내려가게 됐는데 본가에 내려가서 이제 이사 전날까지 잘 살다가 올라가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본가는 딱 며칠 있을 때 행복하다? 3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본가에서 한 달 잘 살려고 이제 진짜 짐도 이만큼 싸서 내려갔거든요. 3일 만에 싸우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모녀가 싸울 때 아주 뒤집어지게 싸우는 스타일이라서 싸워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세상에 내 한 몸 편하게 누일 때가 엎어진 거예요. 이제 또 울면서 다시 서울 올라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생각하니 좀 끔찍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치고 하니까 다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저 작년에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병원에 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약을 먹으면 정말 빨리 낫더라고요.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약 처방받고 먹으면서 최대한 씩씩하게 버텼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힘들 때마다 하는 습관이 일기 쓰는 거거든요. 사람은 힘들 때 글을 쓰거든요. 행복할 때는 노느라 바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좀 꾸준히 쓰면서 감정이랑 멘탈 관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전날에 제가 새집 가서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약간의 선물 뭐 해봤자 또 뭐 뮤지컬이죠. 네, 그래서 뮤지컬 예매를 해서 보러 갔어요. 오페라 유령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영상 보고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뮤지컬 보기 전에 그냥 카페 가서 아는 동생이랑 있었는데 이제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편지랑 이제 선물을 주시면서 구독자분이라고 이사 너무 축하드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그날 뮤지컬도 너무 좋았지만 진짜 그 편지 보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자꾸 안 좋은 일이 조금 겹치고 우울도 조금 깊어진 상태에서 제 커리어적으로 뭔가 자꾸 태클이 걸리니까 약간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약간 들었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 정말 너무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때 샤롯데 시어터 옆에 엔젤린스에서 뵌 구독자님 계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 전날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고 그날만큼은 꿀잠을 자면서 새로운 곳에서 잘 새로 시작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 디데이가 됐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짐 옮기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쪼그렸는데 정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생리를 할 때 다른 데가 안 아프고 왼쪽 무릎이 조금 아프거든요. 뭐지 생리를 하나 싶었는데 제가 뭐 짐을 다 싸고 막 정신이 없고 하니까 하필 그날 밝은 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사를 쇠가 빠지게 하고 막 편의점도 몇 번 달려갔다 오고 뭐 부동산 갔다가 뭐 쓰레기 버렸다가 관리실도 갔다 왔다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사를 하고 새 집에서 딱 쉬는데 피가 근데 정말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지옥이 펼쳐졌는데 이제 이사 초반이니까 짐을 바닥에 다 깔아놓고 정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막 엄청 빨빨빨빨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까 찢어졌던 발이 다시 찢어집니다. 네, 그리고 침대가 없거든요. 제가 예전 집에서도 침대 놓을 공간을 버리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썼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짐도 깔려있고 침대도 없고 매트리스 필 공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정리하다 지쳐서 잠든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다가 잠을 잘못 자든지 이제 담에 결려서 고개도 안 돌아가는데 발도 찢어지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부를 사람이 없어. 나는 뭔가 불렀을 때 올만한 친구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들면서 친구가 많이 없어지는 느낌? 이게 다 바쁘니까 또 뭐. 그래서 이제 나한테 선택지가 두 개인 거야. 그냥 빨리 청소하고 쉴래 아니면은 약국 갔다 올래. 근데 정말 약국까지 걸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발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냥 급하게 어떻게 지혈하고 뭐 그냥 어떻게 낑낑대면서 정리를 다 했죠, 짐을. 근데 이제 또 말썽이 뭐다, 이제 무릎이었다.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접었다 폈다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다고 MRI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연골판에 약간 손상이 갔다고 해서 뭐가 문제였을까 하니까 하루에 15km씩 매일 뛰었던 그 날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문제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도 뭐 당연히 못 나갔고 운동 자체를 못 하게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은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 집 정리는 해도 끝이 안 나지, 다리는 이렇지. 집을 갖출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큰 가구를 좀 들여놓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구들을 주문을 하는데 하필 또 설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배송이 엄청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내 침대를 갖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막 샀어요.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를 샀는데 이제 매트리스를 조진 거예요, 제가. 매트리스가 누워보고 사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이게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주문했더니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매트리스가 제 몸에 안 맞았냐면은 지금 무릎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무릎부터 허벅지부터 척추까지 다 아픈 그런 상태로 몸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매트리스 17만 원 주고 샀는데 당근에도 아무도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습니다. 버리고 당장 이제 베스트 슬립 가가지고 누워보고 정말 좋은 매트리스랑 이제 이불 커버랑 진짜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저는 이제 세상에서 제 침대가 제일 좋아요. 곧 집들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소파를 샀는데 소파 진짜 리뷰가 빵개였거든요. 심지어 오늘 집에 신상품이었어. 근데 진짜 완전 베스트 최고.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내가 꼭 소개해줄게. 그래서 이제 추석이 너무 길게 껴있다 보니까 가구들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구색을 갖춘 집이 거의 한 10월 8일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뒤에서야 갖춰진 것 같아요. 그 구조도 이제 상상한 그대로 다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고 제가 그 작은 집에 살면서 혼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든 게 있거든요. 다음에 이사간 집에서는 이런 걸 할 것이다라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었는데 거의 80%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때려 죽어도 지켜야 될 조건 하나가 그 1.5룸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1.5룸은 매물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방도 정말 넓어가지고 구독자님께서 예전에는 요리하는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요즘 왜 없냐라고 했을 때 진짜 정말 주방에서 뭐를 촬영할 수 전혀 안 나왔거든요. 예전 집에는 진짜 딱 요만큼 너비? 싱크대가 요만큼 넓으니까 진짜 카메라를 두고 뭐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나와서 근데 이제는 거의 아일랜드식 주방이 생겨가지고 이제 레시피라든지 뭐 요리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설레네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쉬었는지 약간 감이 조금 떨어진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으면 조금 추천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좀 벙찐 상태랄까? 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가요? 저의 감을 다시 되살리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그래도 제가 뭐 산송장처럼 살긴 했지만 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치는 여자라서 근데 뭘 하고 지냈냐면요. 일단은 SNS 디톡스를 약간 하고 있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SNS에서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대신 오프라인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모든 걸 갖던 퍼스널 브랜드 강의 재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경제살롱에서가 아니라 이제 저 혼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사업자 등록부터 해가지고 뭐 세금 공부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너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대한민국 사업자들 너무 다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강의 홍보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냥 인스타로만 조금 하고 근데 또 불구하고 대학교 특강을 나가서도 이제 다 한 400, 500분 와주시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대해서도 강의를 했는데 5분 만에 매진이 되고, 그리고 제가 컨설팅한 분들이 실제로 지금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좀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과외나 이렇게 말을 조금 재밌게 하는 편이라서 제가 약간 친구들 만나면 좀 광대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영상으로는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여튼 제가 말을 좀 재밌게 하고 뭔가 남한테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걸 좀 잘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과외도 정말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가르치는 걸 좀 꽤 해요. 원래 꿈이 강사 쪽도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촌 오빠들도 니는 말을 잘하니까 강의 같은 거, 영어 강의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딱 잘라버렸어. 얘는 이상한 바람 놓지 말라고.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대기업 가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다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일은 그냥 대학교 과외로 끝내겠구나 싶었는데, 저도 이제 오랜만에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고, 이제 사람들이랑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이제 교류하는 게 정말 의미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브랜딩 강의를 아예 기수제로 좀 꾸준히 가져가 볼 예정이에요. 제가 이 컨텐츠 업계 쪽에 이제 있는지는 연차로는 좀 되는데, 보면은 이쪽 업계는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영상의 영향력 을 많이 간과하고 그냥 단순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서 영상을 조작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미디어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책임감 없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매년 경연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든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겪은 것도 많고 하니까 온전히 저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강의가 될 거예요. 당연히 구글링해서 나오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고요. 유튜브는 사실 취미로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최악인 취미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정말 처음부터 유튜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고, 그래서 좀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양심적인 컨텐츠 메이커가 됐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나 SNS 같은 거 보면 정신이 많이 피폐해지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는 데에 동조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이쪽 업계랑 미디어에 대한 실태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하면서 아예 첫 단추를 정말 제대로 잘 끼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 혼자 찍은 것도 있고, 제 강의 듣고 실적이 너무 좋은 우수자분들도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 영상 편집하면서 너무 바빴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곧 오픈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거는 영어 강의 준비예요. 뭐 강의팔이 하냐라고 뭐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 이 영상들 있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너무 큰 회의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정말 뜯어 고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 되겠지만 그리고 질문도 아직 매일매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영어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뭔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 채널에 올리기는 뭔가 약간 결이 약간 안 맞는 느낌? 이어서 뭔가 영어 채널을 새로 파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삶에 있어서 뭐든 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그 사람 뭐 어떤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어떤 트레이너를 만났냐에 따라서 뭔가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저딴 식으로 막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건데, 제가 ETS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토플 시험에 대해서 ETS 측과 정말 서울에서 이제 좀 내노라 하는 선생님들이 다 모인 그런 만찬이 있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막 Q&A를 하는데, 선생들 질문 퀄리티가 진짜 저게 맞나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영어 사교육에 거의 몇 천 때려 넣은 사람으로서 저는 대구 수성구 베이스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릴 때 뭐 대치나 서울에는 좀 뭔가 다를까? 막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 시험에서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영어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강사로서 그 자리에 간 건데, 진짜 이게 대치 수준인가? 그냥 진짜 톡 까먹고 그래서
그냥 정말 시험 끝나면 증발해버리는 영어.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기가 느낀 게 제가 사실 어떤 분께서 작년 초쯤에 DM으로 영어 관련 뭔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토플 관련 질문이었는데 뭔가 되게 사정이 와닿았어요 사실. 와닿아가지고 제가 한번 따로 뵙고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봐드린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플이라는 시험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이 없어요. 사실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그 가격을 받아 먹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없어요. 제 경험상 진짜로. 그래서 진짜 이 상황이 너무 좀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부분이 문제고 이 부분은 이래서 지금 잘 안 되고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면은 그래도 혼자 방향을 잘 잡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나 뵙고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연이 끊긴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조금 정신적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그 DM함에 들어가니까 그 1년 전에 만나 뵀던 분께서 이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제가 자세한 내용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국은 영어에 미쳐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자가 없고 영어 유치원도 200만 원, 300만 원 들여서 갈 필요가 없는데 솔직히 저는 그런데 안 갔는데도 혼자 그냥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을 사용하면 좀 좋을 텐데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하나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영어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콘텐츠는 제가 자막을 달 필요가 없으니까 제작할 때도 조금 빨리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채널을 팔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채널에도 같이 올릴까 싶고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자격증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에요. 이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자격증인데 일단 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조금 일을 해봤었는데 제가 좀 인터내셔널리 하기 먹히더라고요. 약간 대한민국 출산율이 지금 바닥을 치면서 약간 한국어를 추후에 가르치는 게 메리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국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니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K-팝의 이 매력이 그래도 BTS가 살아 숨쉬는 좀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온라인으로 나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인강을 촬영을 해보는 게 지금 꿈이라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글로벌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많기도 하고 잘 가르치고 영어도 잘 하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과정이 1년 동안 코스를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겁나 벼락치기 하고 있긴 한데 1년 동안 열심히 듣고 한번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선생님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서 나중에 노후 대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쉬었다고 해서 그냥 마냥 그냥 퍼질러져서 쉬고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티고 일하고 공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냥 미디어랑 조금 멀어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잠시 동안만. 사실 진짜 본인이 혹시 약간 삶에 있어서 좀 우울하다 싶으면은 인스타그램부터 끊어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진짜로.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내적이나 외적으로 단단치 못할 때 남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때 인스타를 쓰면 그냥 뭐 자존감 박살 나죠. 그 제가 인스타를 거의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져서 다시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그냥 스토리를 한 개 딱 누르는 순간 제가 바로 급격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모순적이게도 제가 SNS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인스타그램을 잠시 한번 지워보세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일상이니까 좀 괜찮은데 인스타는 내가 아는 사람의 일상이잖아요. 그냥 뭐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남을 그냥 계속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만약에 본인이 조금 힘들다, 행복하지 않다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삭제해보세요. 생각보다 나를 찾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세상에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커리어상 저도 인스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인스타를 그냥 안 키우거든요. 그냥 진짜 올리고 싶은 거 막 올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로 키우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인스타그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막 심한 관종 같은 스타일도 아니기도 하고 피곤해요. 인스타그램은 정말로. 저도 이게 정말 좀 딜레마예요. 근데 이제 뭔가 연예계 쪽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나 보면은 자기도 그런 거 할 성격이 아닌데 이제 시켜서 하는 거다 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 때문에 제가 인스타를 조금 공격적으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튼 저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DM으로 걱정해주시고 안부 물어주시는 분들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건강이나 이제 집안 구조나 뭔가 100% 셋틀다운 되진 않아가지고 바로 당장 다시 브이로그 촬영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유튜브 쉬는 동안 계속 준비해왔던 그 브랜딩 강의 관련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영상은 그 브랜딩 프로모션 하는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강의 관련 영상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브이로그를 찍기가 너무 아직은 좀 워밍업 할 게 필요해가지고 진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으신 댓글로 한 번만 적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런 댓글도 봤어요. 아, 이 언니 대댓글 좀 더 잘 달아줬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너무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댓글이나 소통 쪽에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진짜 더 이상의 변명은 없을 거고요. 다이어트든 유튜브 관리든 사업이든 건강 관리든 네, 정말 새로운 집에서 힘차게 다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아직 좀 어색하네요. 여튼 네, 어떻게 마치지? 네, 여튼 저는 유튜브를 쉬는 동안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메일 말 마치겠습니다. 짧은 근황 공유해봤고요. 무슨 영상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꼭 제발 남겨주시고 오늘도 결점없는 하루 보내시고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Have a flawless day today. Thanks for watching the video.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Thank you. 감사합니다.